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박일국입니다. 7월 1일자로 경기교육이 민선 4기가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 경기교육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감님 뵈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긴 한데 그중에 도지사님 이름하고 자기 혼돈해서 쓰는 기자들이 많아요. 이재명, 이재정. 갓에서 일어나는 혼란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저보고 이재명 교육감 예,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더니 또 이재명 지사는 자기 보고 이재정 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학렬이 같아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82촌쯤 될 거다. 그래서 저보고 80촌 형님이라고 그러죠. 82촌이니까 이제 학렬이 같으신 거고. 네. 같은 집안의 형님 동생 사이인 것으로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중간에 그 교육감님 SNS 활동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런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학교는 학교답게, 뭐 교육은 교육답게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학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어떻든 학교 건물이겠죠, 그죠? 건물이고 교실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5년 전 이제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오면서 예. 제가 딱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학교에 왜 학생이 보이지 않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를 가보면 먼저 교육부가 보이고 예. 교육청이 보이고 교장이 예. 보이고 예. 학교 선생님들이 보이는데 예. 학교 건물도 있는데 정작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할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모든 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할 텐데 학생이 중심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은 정작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학교답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학교를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럼 교육이 교육답게 돼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이 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예. 우리 들어서 했는데 예. 이제까지의 교육이라고 하면 시험을 보고 그 성적에 따라서 예. 학생들도 등급이 매겨지고 학교도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야말로 이제 교육을 정말 교육답게 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런 답을 하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답도 여러 개를 만들 줄 알고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주장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교육이 아닐까. 어려우시죠? 아니요. 어느 정도는 감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등수를 매기는 것, 학교 안에 등수도 있지만 학교 간의 서열화가 현실입니다. 이른바 자사고라고 얘기하든 뭐 특목고라고 얘기하든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취소 결정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네. 다양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나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 특목고, 뭐 이 특목고에도 외고, 그렇죠. 과학고, 예술고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교육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결국은 엄청난 사교육과 경쟁만을 부추긴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예. 자사고나 특목고를 들어가야 되고 예. 자사고나 특목고를 들어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어떤 사람 유치원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학교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고 예. 그런 면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 특히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완전히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그 학교 자체를 이렇게 서열화해서 예. 특혜와 특권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어떤 그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전 장려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예. 자, 근데 이제 원래 목적이요 만들 때 예를 들면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가령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입시로 이제 치우쳐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될 그럼요. 수가 있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과대학을 가거나 예. 의과대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만연했던 것이고 예. 결국은 뭐 마치 입시 기숙학원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이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아래 경기도교육청은 어떻든 이런 그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는 학교를 일반고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예.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 잘 밟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핵심적으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런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꿈의 대학, 꿈의 학교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 네. 분야, 그 다음에 혁신학교라고 이야기하시는 네. 것이 꾸준히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먼저 꿈의 학교, 꿈의 대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쉽게 있게. 이해하실 예.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학교라는 게 딱 틀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예, 수업 시수는 뭐 몇 시간 예. 교과서도 딱 정해져 있고 예. 결국 학생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틀 속에서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학교 안에다 그걸 만들 수 없으니까 학교 밖에다 만들자. 그걸 마을에다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게 꿈의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지역 사회로 나간다. 네,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예. 예를 들면 뭐 음악의 전문가, 미술의 전문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연극, 예. 영화 이런 예. 미디어 여러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저희가 현재까지 한 5년 차쯤 되는데요. 예. 1,900개가 좀 넘는 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예. 근데 그 가운데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3분의 1이 예. 학생들이 직접 운영자가 되고 있는.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꿈을 모아서 우리 이런 학교 한번 하고 싶다. 예.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하는 이런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발표하고 평가하고 하는 걸 같이 하는 그런 학교가 꿈의 학교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네. 꿈의 대학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꿈의 대학이요. 예. 한번 해보고 가야죠. 그럼 꿈의 대학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꿈의 대학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예.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야 도대체? 우리는 모릅니다. 뭐 저도 그럼 그랬습니다. 넌 그러고서 그다음에 넌 뭐, 앞으로 뭘 하고 싶냐? 예.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적어도 고등학교 가게 되면 예. 자기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겠다. 아, 그 그런 진로와 개념에서 적성을 대학. 탐색하는 과정을 대학교와 먼저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경기도와 서울 이 근교 지역까지 있는 대학까지 해서 모두 현재까지는 약 한 100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100개 대학이요? 네. 꽤 많네요. 꿈의 대학에. 예. 그리고 이 100개 대학만이 아니고 기업체 가운데 예. 좋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 예. 네이버 같은 예, 예. 데도 참여를 하고 예. 이런 여러 단체와 이 연구소 같은 데서 참여를 해서 꿈의 대학을 하는 거는 무슨 예비 대학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예. 또 자기 학문적 역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예. 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건 내 적성에 맞아 안 맞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아닌 거야. 예. 라는 걸 판단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를 시험지 해보는 같은 거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혁신학교는 역사가 좀 됩니다. 꽤 오래됐죠, 이거는. 2009년에 10년 된 거고. 네, 경기도의 경우에 13개 학교로 시작을 해서 이건 학교 안에서 학교 교육을 바꿔가기 시작한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건 교육 방법을 바꿨고요. 예. 평가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평가. 네. 다시 말해서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예. 오히려 과정을 평가해서 학생들의 변화 성장을 예. 기록을 하고 예. 하는 그런 면을 바꾸고요. 예. 또 교과목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해와서 경기도는 현재 한 660개가 좀 넘는 학교가 혁신 학교입니다. 예.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예. 그러나 여전히 30%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학교는 아직 아니지만 예. 혁신 교육의 뜻을 두고 있는 선생님들과 예. 모든 학교가 한번 여기 참여해서 예. 혁신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혁신 공감 학교. 그게 대부분이 다 혁신 공감 학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좀 네. 관심사인데요. 그 유치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뭐 교육감께서 좀 강하게 이야기도 좀 하셨었고 고소 고발도 좀 여기저기서 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십니까 요즘에는요? 제가 경기도 교육감 오기 전까지도 사립유치원에 제가 이사장을 했고요. 아, 제가 한때는 예. 유치원 원장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16대 국회의원 할 때 예. 유아교육법도 저희 방에서 입법 발의를 해서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져서 저는 그야말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제일 많은 교육감일 예. 거라고 난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 그런데 한 2년 전, 3년 전이죠. 예. 국무조정실에서 벼랑간에 우리한테 이첩된 공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이러이러한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주기 바란다. 그때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유치원에 여러 가지 회계 문제에 문제가 있다. 예. 감사를 시작할 때 목적은 예. 그야말로 유아교육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시킬 거냐. 그래서 유치원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 교육의 기반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가정교육으로부터 사회교육으로 넘어가는 예. 그 과정에서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꽤 신경을 쓰고 왔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예. 현재도 저는 기본 입장이 유치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살리고 사회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예. 정말 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정하게 시켜서 그들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그 유아교육 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제 최대의 관심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저희가 뭐 처음 학교로의 입학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그 이 회계 프로그램도 전 학교가 다 사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담보라는 게 중요하니까 잘 경기도에 설득을 해서 지금 75%까지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가면 다 100%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타협적이지가 않다. 예.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과 진리에 대한 탐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일종의 정의와 양심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들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가치,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체적으로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협이라기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왜 그렇게 강성이라는 강하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강성보다는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주의자죠. 앞서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그 SNS 활동사항 같은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어딘가에 프로야구 뭐 시구나 시타 뭐 네. 이런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그 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는데요. 예. 저 10번 난 이준희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예, 이준희 10번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장애가 이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장애인에게도 한계가 없다. 예.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구장에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준희 학생은 공을 던지고 예. 저는 배트로 공을 치고 안타가 됐습니까? 아니 그 이렇게 사전에 코치하는 게 이건 공을 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배트만 휘두르는 신용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예. 일이었습니다만 예. 이 함께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예.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세계가 아니냐 하는 걸 야구장에서 야구를 구경하러 온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큰 구단 측의 하나의 그 호의로 만들어진 행사죠. 다음 거를 한번 좀 볼게요. 좀 내려. 이거는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서울교육감인데요. 버스인가요? 기차인가요? 기차입니다. 예. 같이 서울교육감. 같이 교육감 협의하러 KTX 타고 내려가는 길에 같이 만나가지고 가는데 예.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다 성공회 대학교에 같이 있었고 제가 총장이고 우리 조희영 교육감이 교수고요. 교수셨죠. 예. 근데 뭐 요즘은 저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요. 네, 어쨌든 두 분은 상당히 친하신 것으로. 친합니다. 예. 네. 그렇게. 그다음에 일본 신문이네요. 아사히. 여기에 그 교육감님 사진이 떴습니다. 아마 인터뷰 기사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셨나요? 금년 1월 달에 일본을 갔었을 때 아사히 신문에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해서 남북 관계 교육감께서 원래 이제 이런 것이 통일부 장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또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때 저는 뭐 당연히 남북 관계는 예. 굉장히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걸 물론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 측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일본이 이런 기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동북아 평화라는 뜻에서 대승적으로 일본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때 좀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인터넷판에 올라가자마자 톱 2번째로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네. 댓글에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래요? 네.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역신문에도 나왔답니다. 전못 그렇게 봤는데요.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댓글이 달려 있고요. 아, 축하드린다라는 이제 인사 안부 말씀들도 있고 응원하는 글들이 주로 이제 네. 많습니다. 자, 그다음 거 이건 이제 학생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우리 사진인데요. 수원에 있는 광교중학교에 예. 저기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시간에 예, 등교 인사를 함께 받으면서 예.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표정도 보고 그러려고 갔는데 예.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교육감님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일부러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닐까요? 근데 교육감이 잘 몰라요, 애들이요. 예, 예. 네. 애들이 보면 약간 쭈삣쭈삣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아요. 잘해요. 인사도 잘하고 저기 하이파이브도 잘해주고요. 저도 아주 아이들하고 참 아름다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종종 저렇게 아침에 이렇게 등교길에 한번 가보시고 하십니까? 가끔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SNS 그동안 올라왔던 뭐 사진이나 활동사항들을 좀 살펴봤고요. 교육감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정신으로 많이 알려져 계셨던 분이시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을 하신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사실 교육계에 있었던 것이 한 예, 예. 20년 그렇죠. 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원장도 해보고 예. 대학교 총장도 하고 경기도 교육에 특히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은 예. 2014년도에 한참 진행 중이던 그 혁신교육, 예. 혁신학교 이 사업이 자칫 김상곤 교육감이 떠나시면서 이 계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아마 여기 있는 경기도민들이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당신이 제일 이 혁신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교육계에 오게 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누군가는 경기도의 혁신교육의 불씨를 살려서 이거 성공으로 끌고 가야 된다. 예. 이것이 경기도 교육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 감이 뛰어들게 됐던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교육감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교육감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투표하는 연령을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16세부터 투표하게 해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16세부터 어떤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신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활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는 늘 투표하면 정치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예. 지방 정치, 예. 특히 시장, 시의원 예.
이런 분야는 사실은 생활과 밀착돼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생활 정치라고도 하죠.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가는 통학로를 누가 만들어줘요? 예. 그건 시의회가 시장이 해줘야 지방정부가 다 되거든요. 해줘야죠. 예. 그렇잖아요. 예. 또는 뭐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든 누가 해주겠습니까? 시가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거하는 데는 예. 적어도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참여를 시켜야 예. 이게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교육감 선거를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 교육감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작 학생들은 말도 가장 큰 이해관계자죠. 말도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교육감 선거도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16세까지 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학교 민주주의라는 걸 하면서 금년 9월에 처음으로 학교장 공모를 할 때 예.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예.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네. 그 공모 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네, 학생들이 투표를 한다. 투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 학부모도 투표를 하고. 예, 예.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투표라는 것은 상당히 익숙한 어떤 행위이고. 낯선 일이 아닙니다, 낯선 결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이거 좀 2022년에 이거 좀 이루어질 그럼 수 다음번 있도록 지방선거. 네, 예.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고 예. 좀 공론화시켜서 학교는 학교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대로 예. 정치권대로 논의해서 예. 정말 이게 좀 활성화되면 아이들이 민주주의 훈련이랑은 투표로부터 훈련하는 거거든요. 예. 이미 뭐 벌써 이미 상당한 부분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방선거에 참여시키자. 예. 이제 그게 제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네. 어떻게 보면 뭐 맺은 말 정도 될 텐데요. 이제 재선에 이제 첫 해를 보내셨습니다. 남은 3년 어떻게 이제 좀 경기 교육을 이끌어갈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앞으로 3년간 예. 제가 꼭 이 점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하나는 교육 자치를 그야말로 학교 자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제까지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예. 학교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 예. 그게 하나고요. 이제 둘째로는 학교를 특성화하기보다 예. 학생들을 특성화시키자. 예. 학생들에게 이런 특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둘째 제가 이제 소망하는 바고요. 셋째로는 그야말로 교육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 교육, 다시 말하면 마을 교육까지도 활성화가 돼서 이 교육 전체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이런 면에서 이번 제가 추진하는 것이 각 31개 시군에 예. 혁신교육 포럼을 좀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별로 혁신교육 포럼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적절하게 맞는 그 지역이 강조하는 예. 그런 혁신교육도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실제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성과가 있는 그런 임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교육은 머릿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